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때는 역순, 그러니까 원래대로인 거죠.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역순 출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ID ASC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해당 명령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당연히 요 리스트에서 밑에 있겠죠? 한번 볼까요? 리스트가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 밑에다 써도 되고 뭐 위에다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만약에 자, 파람스에서 get 하겠죠? 뭘 가져와요? 자, 오더바이를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왜? 왜냐면 지금 얘가 뭐예요? 키죠? 키고 얘가 밸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키고 이게 밸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오더바이라는 녀석이 equals 뭐다? IDASC라는 게 있냐. 자, 저는 요거 밑으로 내릴게요. 어차피 이거 정렬 로직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 내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 키로 접근해서 가져왔는데 그게 IDASC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하면 에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도 처리를 해줘야 되냐면 이런 것도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파람스 오더바이가 널이 아니거나 자 엔디언 선자를 같이 써줘야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왜냐면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더바이가 아예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더바이가 널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 ID ASC다. 그러면 두 개를 만족하게 되면 엔디언 선자잖아요. 그죠? 그럼 엔디언 선자이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한다. 그러면 이제 값이 들어온 거죠. 그죠? ID ASC라는 값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정렬을 여러분들 바꿔주면 되는데, 근데 요거보다 우아한 표현이 뭐죠? 바로 컨테인스 키죠. 그죠?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러니까 파람스가 포함하고 있다. 오더바이라는 키를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그게 같다면 그게 ID ASC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레이 리스트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이 어레이 리스트를 뒤집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자, 컬렉션 한 다음에 컬렉션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컬렉션스 리버스라는 게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 리버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 녀석은 뭐예요? 자, 얘는 그냥 원본을 건드려 버리는 거. 원본.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행을 해서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 여기다가 오더 바이 ID ASC.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출력도 해볼게요. 자, 이게 출력 로직이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주소 걸었으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1번, 2번, 3번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입력하면 3번, 2번, 1번 순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1번, 2번 순으로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ID ASC라는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해서 이렇게 입력하면 뭐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정순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입력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역순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컬렉션이라는 거는 이 녀석은 복사본 해당 리스트의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뒤집는 게 아니라 얘는 원본 자체를 뒤집기 때문에 여러분의 ID ASC 하게 되면 원본을 뒤집고 또 입력하면 그 원본을 또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원본을 건들면 안 되고 보여줄 때만 그거에 대해서 따로 처리를 한 다음에 뒤집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안 쓸 겁니다. 안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변수를 한번 쓰겠습니다. 오더 바이 ID DSC다 라고 쓰는 거죠. 자, 얘를 true로 쓰는 거예요. 자, 현재 오더 바이 ID DSC죠. 그러니까 ID DSC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력 형태가 역순이란 말이에요. 3번, 2번, 1번 순. 그러면
이 ID ASC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바꿔준다? 얘를 false로 바꿔버립니다. false로. 자, order by ID DSC는 얘는 기존 로직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 로직. 역순 정리. 그러면 여기서 조건문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만약에 order by ID DSC다. 그러면 얘가 true라는 거는 이게 역순 정렬하는 코드니까 역순 정렬 해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게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정순 출력해주는 향상된 폼을 이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거는 당연히 참이죠. 그죠? 자, 그러면 고객이 입력을 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러분들 고객이 입력이 안 했다는 건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했어요? 요렇게 입력했을 때도 원래대로 내림차순으로 출력을 해달라 했잖아요. 3번, 2번, 1번 순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걸 쓰게 되면 애초에 요거의 true기 때문에 참이니까 요걸 출력해주는 거고, 만약에 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false로 바뀌면서 요게 참이 아니니까 else로 빠져나와서 정순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죠. 유저 아티클 리스트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order by id dsc,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asc 쓰게 되면 뭐예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컬렉션스 리버스를 쓰게 되면 원본을 뒤집어줬지만 이렇게 써도 1번, 2번, 3번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니죠. 컨테인스 키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파람스라는 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자, RQ 보게 되면 이 파람스는 여러분들이 넘긴 URL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0번째, 1번째 데이터를 넣고 있잖아요. 오더바이 들어왔으면 오더바이가 키, 그 다음에 ID, DSC 또는 ASC가 밸류가 되기 때문에 키 밸류 형태로 맵에 지금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더바이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있냐? 근데 있다면 그게 ID ASC냐까지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엔드 연산자도 모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변수 이용해서 하는 거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순 출력도 가능하고 역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손에 안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날까요? 여러분들이 멍청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 경험의 차이예요.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뚝딱뚝딱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경험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해보면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겠구나, 이걸 저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못하는 게 당연하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그럼 도대체 왜 못하는 게 당연한 걸 줬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문제를 드리면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코딩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코딩부터 한다는 거. 코드부터 작성. 근데 뭐라고 작성할 줄도 모르는데 코드부터 작성하면 그게 작성이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건물을 설계를 한대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을 짓는데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건물 짓는다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요? 아니죠. 그죠? 내가 무작정 땅 판다 해가지고 그 땅 파는 게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으려면 뭘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구상을 가져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메모장에 쓰라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저라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저만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order by id dsc라는 요 녀석을 만들 거예요. 값을 만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자, 파람스에 뭘 체크해야 돼요? 파람스에 order by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값이 있다면 그 값이 IDASC인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요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order by가 by IDASC래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요게 어쨌든 만약에 들어왔으면 요 값이 뭘로 바뀌어요? false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 값에 따라 여러분들이 역순순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순순해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order by 뭐 ASC, 뭐 DSC, 그러니까 지금 DSC죠. 자, 이 값이 뭐예요? 값을 처음에는 true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만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20분, 30분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로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은 여러분들이 요런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잘 안 하려고 하냐면 그냥 AI한테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AI한테 맡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AI한테 맡기더라도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코드를 백날 써봤자 그거 소용 있다 없다?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코드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코드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필요한 코드, 예를 들어 이런 코드는 이해가 필요한 코드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AI한테 맡기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0분 고민했으면 요거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직으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려면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을 정리해야죠. AI한테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AI한테 어떤 질문을 할 건지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해줘. 아니죠. 그죠? 무작정 해줘가 아니라 AI도 대화형이기 때문에 오픈 AI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는 챗GPT나 뭐 그 다음에 뭐랄까 제미나이나 그런 것들은 대화형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질문했을 때 그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도 구체화적이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하는 게 뭐예요? 자, order by DSC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자, true로 강사로 뒀죠. 그 다음에 값이 있는지 체크는 어떻게 했어요? 자, 파람스에 뭐가 있다고 해요? 맵이기 때문에 contains key가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order by가 있는지, 그러니까 없는지, 유효성 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가. 그러면 그 값이 있다면, 자, 그 값이 있다면 그 값이 IDASC인지 체크해야 된다 했죠. 그죠? 여기다가 get 해서 그 다음에 그게 뭐다? equals id ASC랑 같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거짓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최초의 값을 false로 넣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뭘로 바꾼다? false로 바꾼다. 요렇게.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역순, 정순 이런 식으로 순회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원본 코드에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는 원본 코드에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환경을 여러분들이 갖춰놓은 상태에서 또는 여러분들 인텔리제이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든 상태에서 거기서 테스트를 거쳐야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본 코드에다가 작성을 해보면 원본 코드가 다 뒤죽박죽 바뀌어버리겠죠. 절대로 원본을 건드는 게 아닙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테스트 환경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루 걸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두세 시간으로 단축시켜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작정 코드부터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코딩 실력도 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AI를 여러분들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AI를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걸 막습니다. 가끔씩.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부작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만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발전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AI가 짜준 코드를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울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죠? order by id dsc. 됐습니다.